책에서 사람을 배우고 사람을 통해 책을 배우는 시간, 책과 삶, 사람 산책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에게 책 이야기를 들을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유튜브 채널 범준의 물리다로 수십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분이 저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인상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점에 오시면 주로 과학책을 펼쳐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과학 코너에 먼저 가고요. 가장 먼저 보는 건 제 책이 누워있는지 서있는지. 네. 제가 오늘 교수님 책을 예. 오자마자 확보해 왔습니다. 어머나, 네. 고맙습니다. 범준의 물리다. 예. 사실 유튜브 채널도 같은 제목으로 예, 운영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제목을 참 잘 지으셨어요. 네, 이게 우리가 뭐에 물렸다라고 하면 한 번 거기에 물리면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 물리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에서 물리학의 얘기도 떠오르네요. 교수님,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 아들입니다. 진짜 사진이 아주 잘 나왔어요. 네.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오래됐어요. 아니, 그래도 실물이 여전히 따뜻하세요. 네. 평소에 책 진짜 많이 읽으시죠? 책 많이 읽어요. 심각할 정도로 많이. 그러세요? 이게 새해 보기도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그때부터 파일에다가 읽은 책 이름, 언제 읽었고, 제가 짤막한 감상 같은 거를 정리하는데요. 2012년 이래로 지금까지 기록에는 960권 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4년, 13년 안에 900. 그러면 한 나흘에 한 권씩은 계속 그렇게 되는 것 읽으신다는 같아요. 거잖아요. 그 중에 과학책의 비중이 몇 %나 될까요? 그 중에 과학책이 세보진 않았는데 한 70% 이상일 거예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진짜요? 네. 그럼 인문학책, 역사책도 그런 즐겨 것도 읽으신다는 좋아합니다. 거군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제 관심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네. 그 어떤 해에는 한문 공부도 했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철학책들만 읽는 시기도 있고, 어떨 때 역사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요. 그거 조금 변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SF 소설 같은 거 좋아해요. 무슨 SF 소설이 예. 국내 작가로부터 국내 작가들 요새 정말 대단합니다. 김철욱 작가부터 해서 아주 대단해요.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들도 어느 정도는 짚고 가세요? 제가 그걸 조금은 쫓아가고 싶어서 매년 최소한 이상문학상 수상 전집은 산다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못 사. 아니 근데 그 마음을 가진 것만 해도 그런 면에서 보면 문과 출신들도 최소한 한두 권의 과학책은 읽어야 한다라는 가치가 읽으셔야 필요하기도 됩니다. 하네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서점 둘러보시면서 교수님 인생책도 소개해 주시고, 사실 성공을 꿈꾸는 젊은 청춘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 그리고 물리학자시니까 네. 물리학책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가실까요? 네. 교수님의 첫 번째 인생책은 무엇일까요? 일단 과학책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네. 야, 과학책이 이렇게 많군요. 네, 많아요. 네. 이게 잘 팔릴까요, 교수님? 그래도 이렇게 누워있는 책은 그나마 조금 팔리는 그래요? 책이니까요. 네. 제 책 수학책도 중에 있고. 누워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런. 네. 하지만 하나 슬쩍 꺼내서 이렇게 눕혀놓고 싶은 마음이시군요. 첫 번째 인생책은 예. 이 매대에 누워있나요? 누워있습니다. 네. 역시. 일단 가장 유명한 책이 보이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설마 이 책일까요? 네. 네. 이 책이 제 인생책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이 책을 꼽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사실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게 1980년에 출판됐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46년? 그러네요. 진짜 오래된 책. 네,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 노년의 나이로. 네. 출간 50주년을 향해 가는 책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몇 쪽인 거예요? 사실 이 책이 판형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컬러 화보가 많은. 요거보다 조금 작은 판형을 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컬러 화보는 적고 약간 더 두껍고. 그렇죠. 네. 이 책은 718페이지. 이 책은 578, 580쪽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벽돌책이죠. 그러니까요. 50년이 다 돼가는 이 책이 네. 서점에서 아직도 누워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무게와 의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 광막한 우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로부터 출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처럼 작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잘 설명한 아주 멋진 책입니다. 어떤 유명 작가가 무인도에 딱 한 권의 책만 갖고 갈 수 있다면 이 책을 갖고 가겠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두꺼우니까 무인도에서 시간 보내기는 좋겠네요. 일단 두꺼운 걸 골라야겠죠. 네. 근데 왜 지루한 과학책을 가져갈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은 여느 과학책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저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있는 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해요. 학생들하고. 예. 근데 그 수업에 온 학생들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네. 이 책을 묘사하는 언어가 거의 비슷한데요.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천문학책, 과학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우주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우주를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네,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방법이 과학자들이 택하는 방법은 바깥에서 인간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가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을 주로 탐구하잖아요. 예. 자연 현상에서 탐구한 이론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시킨다고 보면 이 책이야말로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아, 예. 텐데 그래도 이 책을 최고의 인생책으로 예. 꼽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책의 내용과 의미 중 굉장히 저한테 강한 영향을 미쳤고요. 제가 물리학자잖아요. 네. 물리학자 혹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처음 먹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 청년 시기? 청소년 시기? 제가 이 책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네, 처음 네. 읽었는데요. 나오자마자 읽으신 그렇죠. 쯤이네요. 그때 네. 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도 같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거고 동시에 작업을 해요. TV 다큐멘터리와 네. 책 출간을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13편까지 있는데요. 네. 이 책도 13장이어서 네. 이 책의 한 챕터가 네. 다큐멘터리 한 편에 해당해요. 사실 저도 청소년기에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걸 기억하고 저도 이 책을 손에 쥐었지만 저는 끝내지 못했고 교수님은 이 책으로 진로를 네, 맞습니다. 결정할 인생을 바꾼 정도네요. 네. 어떤 면에 그렇게 끌리셨어요? 책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작은 존재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린 과학자의 모습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싶은데 결국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싶다는 그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작은 발걸음을 힘들게 옮기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안타깝고 하면서도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의 지난한 여정이 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고 네. 생각합니다. 확실히 교수님은 좀 다르시군요. 누군가는 그 지난한 여정을 보며 그 길은 저분의 길이고 내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 지난한 여정이 아름답게 네, 아름답다고 보여서 생각했어요. 나도 동참해야 네. 되겠다. 뭔가 눈물겹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네. 결국은 지금도 저는 모든 과학자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임이 실패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싶은 거는 무한대인데 알 수 있는 거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걸 도무지 알아낼 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거죠. 실패를 가정하고 네.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실패할 것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정말 힘들게 한 걸음 네. 한 걸음 걷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색다른 관점이에요. 사실 그래도 이 네. 책은 저희 같은 문과 출신들이 네. 읽을 법한 게 네, 맞아요. 문체 자체가 네. 과학책하고 달리 정말 좀 서정적이에요. 진짜 글을 잘 쓰시는 네.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문과와 이과를 겸비한 분이 네, 아닐까 저도 싶어요. 그렇거든요. 이 칼 세이건은 어떤 분인가요? 헬세이건이 천문학자인데요. 이 분의 가장 독특한 그 능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저도 그렇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분이 아마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시작한 첫 번째 1세대 과학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교수님이 롤모델을 제대로 잡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도 과학의 대중화 맞습니다. 또 우리에게 과학을 친절하게 네.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그쵸. 맡고 네.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께 또 천문학책 또 과학책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책에 도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 책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그 많은 분들이 과학책을 읽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은 네.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이해하려고 애쓰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네네. 사실 여러분이 과학책뿐 아니라 뭐 철학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다 모르죠. 다 이해하진 네네. 않잖아요.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읽으셔도 돼요. 이 책에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네. 이 책에 기술된 구체적인 과학 내용 사실 모르셔도 돼요. 사실 저도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과학책도 많이 읽게 예. 되는데, 특히 과학 관련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을 하나 네, 맞아요. 찾는다라는 네. 심정으로 맞아요. 읽거든요. 이 책을 다 이해하실 필요 네, 없고요. 다 이해할 보물만 수도 찾으시면 없고 돼요. 그냥 내 삶에 적용할 맞아요. 수 있는 보물 하나 맞습니다. 가져가면 성공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럼 교수님이 찾은 보물은 어떤? 이 책의 문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중학교 때 처음 읽었을 때부터, 그때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장은 사실 이 혼종사예요. 네. 앤 두리안이라는 여성과 이 책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함께 하면서 네. 칼 세이건이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앤 두리안에게 바치는 사랑 고백 같은 거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런데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네네. 이 큰 우주에서 이 작은 행성에서 그 우주의 이 긴 역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기껏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 겹친 거잖아요. 그게 자신한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인연인지 그런 걸 아주 감동적으로 적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책에서 굳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을 꼽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 헌사를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책이 예, 아닐까 맞습니다. 싶네요. 네. 어떤 인간 사이의 사랑, 그리고 저자가 많이 강조하는 게 어떤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사랑,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해서 말씀하신 키워드 사랑이 저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과학책의 기승전결은 문학처럼 어떤 단어에서 이쪽 단어로 과감하게 점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은 어쨌든 단계를 밟으면서 설명을 해서 이 단어에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천문학으로 시작해서 사랑이란 단어로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과학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네. 천문학을 하는 이분이 우주와 지구와 인류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이란 어떤 감정으로 이어진 거지 뭐 어떤 과학의 이론을 통해서 따라서 사랑 이런 결론을 얻는 건 아니고. 그럼 과학자에게도 그런 융통성은 존재한다는 저는 얘기네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물론 흥미롭게도 과학자가 논문을 쓸 땐 그런 얘기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네. 그런 사랑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감정으로 사고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수님도 통계 물리학을 예. 하신 건데 물리학을 통계로 설명하신다라는 예, 예. 취지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근데 통계로 말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통계 물리학의 결론은 항상 통계를 이용해서 얻는 결과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 물리학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항상 그 잊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기는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얻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 확률 분포를 만드는 점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구체적인 인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자들, 특히 통계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 결과에서는 자꾸 잊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떠올리려고 애를 쓰긴 해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무미건조한 수학의 함수로 표현되는 그래프일 뿐이지만 이 함수에 놓인 한 점 한 점은 집안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장의 절실함 같은 것도 이 안은 다 담겨 있어야만 한다. 이걸 자꾸 떠올리려고는 애를 쓰죠. 진정한 학자십니다. 그런데 그게 연구의 대상이 되긴 어려워요. 잊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 책이 저술되던 1970년대, 예. 1969년에 인간이 달에 도착한 맞습니다. 이후 천체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을 맞습니다. 텐데요. 그러면서 이런 바이블 같은 책이 예. 남았고 그렇죠. 사실 이 이후에 46년 동안 인간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대중이겠죠. 네. 대중과 천체 물리학,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이 책이 해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역할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이 지금 여기도 보셨지만 다 누워 있잖아요. 여전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은 여전히 매년 과학 베스트셀러 1, 2위 아니면 2위 정도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이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구독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용기를 내보시라고 한 말씀입니다. 네. 이 책, 칼 사이건의 코스모스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멋진 책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이 책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설령 포기할지언정 일단 도전이라도 해보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신 김범준 교수님의 인생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살펴봤습니다. 자, 인생책 한 권 더 추천해 예. 주시죠. 지금 세계문학 쪽으로 가고 있는 교수님. 네네. 야, 이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이 서고 한 칸을 꽉 그러네요. 채웠습니다. 아, 집에 이 책 다 갖다 놓으면 너무 행복할 것 아유,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 이 가운데 교수님의 인생책이 예.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아, 네. 예, 레미제라블 이런 책입니다.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 네, 이게 아주. 한 권이 아니라 네. 여러 권일 텐데, 그죠? 이게 이건 원이네요. 원만 여기다 꽂아놨군요. 그러네요. 제가 청소년 때 읽었을 때는 5권짜리인가? 3권인가 5권인가? 꽤 네. 긴 책이었어요. 이게 모든 시리즈 책이 원이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그건 그래요. 1권만 읽고 많은 분들. 어쨌든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을 네. 인생책으로 고르셨습니다. 네. 네. 과학자가 고른 세계문학. 네, 레미제라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것도 청소년 때였거든요. 네. 고등학교 학생일 때 이 책을 그 요약본이 아니라 네. 굉장히 그 전체로 완역한 제대로. 예, 그런 책을 읽고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청소년기의 고민에 대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 고민의 내용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준 책이에요. 사실 그때 제가 종교, 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생각하는 신과 내가 생각하는 신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한 고민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준 책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대략의 줄거리는 아시죠. 예, 예. 빵 하나 훔쳐서 10년 맞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는 개과천선에서 성자처럼 살아가는데 그 성자처럼 살아가는 그거를 못 보는 원리원칙주의자 자베르 경감에 예, 예. 의해서 맞습니다. 추적을 받죠. 많은 어린이, 또 많은 청소년들이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을 맞아요. 감옥에 예. 있다고 이 지점에서 일단 의아해하거든요. 이 책 곳곳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장발장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부님도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거지 그 스토리 때문에 제가 강한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파트가 워터루 전투 때 그 나폴레옹과 이제 반대쪽 사이의 전투가 제가 알기로 책의 몇백 페이지가 그 기술이 돼요. 요약본으로는 요약본은 아무런 몇 얘기 없이 페이지일 넘어가겠죠. 텐데, 네, 근데 네. 그때 거기서 그려지는 전투의 모습 같은 게 어린 저에게 굉장히 끔찍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주어진 의무가 있을 때 그걸 맹목적으로 도전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런 것도 떠올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은 요약본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완역본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뭐라고 할까요? 요약본으로 읽으신 분들은 동화를 읽은 네, 거고, 동화를 읽은 거죠. 네, 완역본으로 읽어야 이제 맞습니다. 인문학, 네. 세계문학의 경제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소설이 기반하고 있는 그 네. 역사적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프랑스 혁명에서 그 시민군들이 어떻게 싸우고 참여하고 하는 게 사실 말씀해 주신 그 아동문화 네, 그런 네. 얘기는 전혀 없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이 소설에서 그려진 혁명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에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혁명이 어떤 의미인지 뭐 그런 것까지도 읽으시려면 네. 완역본을 읽는 게 좋습니다. 혁명 이후에 19세기 초의 격동기를 맞습니다. 다루고 네. 있는 작품인데 사람들이 어떤 네, 마음이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 설령 책을 안 읽었어도 런던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웨스트엔드 뮤지컬. 뮤지컬 레미제라블 극장에 요 그림이 간판으로 아주 그렇군요. 크게 걸려 있잖아요. 뮤지컬도 좋아요. 아, 그렇죠. 뮤지컬도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저도 런던에서 웨스트엔드에서 연두도 뮤지컬을 있었어요. 봤는데 이게 마지막에 그 민중들이 나와서 예. 국기 흔들면서 막 다 같이 네.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는 예.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막 애국심이 그렇죠. 이렇게 뭉글뭉글 올라오는 그 느낌을 받잖아요. 맞아요. 네. 노래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기억나는 장면은 청년들이 공기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마테우스인가요? 네. 마테우스가 그 전날 동료들과 함께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Empty Chair라는 네.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어제 함께 약속했던 일종의 동지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고 자기 혼자 그 장소에 다시 왔을 때 느낌. 사실 이거는 정말 동화책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주 좋은 소설이고
빈 의자를 바라보는 예. 허망한 느낌을 맞아요. 잘 표현한 뮤지컬 넘버인데요. 이게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읽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예. 자베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책을 맞습니다. 읽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장발장 관점에서 예. 보면 우리도 누구나 빵 하나 훔치는 정도의 잘못은 저지르잖아요. 예, 예. 물리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생각 속에서 의식 예. 속에서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주홍 글씨가 돼서 예. 누군가의 평생 추적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 책을 몇 번 다시 읽고 뮤지컬을 보다가 언제부턴가는 자베르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베르가 그 뮤지컬에 나오는 스타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자베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세상의 어떤 악을 지켜보는 파수꾼이라고 스스로를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늘에 떠 있는 별로 비유를 해요. 하늘에 있는 별이 우리를 지켜보듯이 자신은 자기한테 주어진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보면 소멸시켜야 하는 자기의 소명을 받들어서 완수하려고 애쓰는 존재처럼 그려져서 나름 사명감을 갖고 그럼요. 한 일이 자베를 악인이라고 그럼요. 볼 수는 네. 없어요. 악인의 범주는 아니고 네. 주인공에게 빌런일 뿐이긴 네, 했는데 다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적 인물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네. 마음 한편에는 장발장의 마음으로 그렇죠. 살아서 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자로 살아가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맞습니다. 시도와 함께 원리 원칙을 지켜서 맞아요. 죄를 근절하려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엔 공존해야 맞아요. 되는 거 네. 아닐까요? 그 자베르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의식이 칸트의 윤리의식하고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칸트가 이 세상에 대해 변하지 않는 거는 딱 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그 자베르의 노래에서도 별과 자기를 연결하잖아요. 그걸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 네. 작사를 하신 분이 칸트의 윤리관을 반영해서 썼는지 뭐 그럴 수도 그랬을 있죠. 수도 있죠. 네. 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예. 굳이 한 단어를 꼽으라면 교수님 어떤 단어 선택하시겠어요? 용서. 용서. 예. 네. 제가 꼽은 단어는 사랑이. 네. 또 코스모스도 사랑이고 이 책도 사랑인 걸로 봐서 있죠. 교수님은 사랑이신 걸로. 네, 네, 네. 용서도 뭐 사랑과 맥이 닿는 부분이니까. 앞부분에 장발장이 은초태를 네네. 훔쳤을 때 그 신부가 하는 보여주는 모습도 용서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장발장이 사실은 자베를 용서했다고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용서도 좋은 키워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사랑으로 할까요? 사랑. 사랑 뭐 좋은데요? 용서가 또 사랑으로 진화되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용서의 근원이 사랑이기도 네,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께서 레미제라블 스토리는 아셔도 완역본으로 읽으신 분이 많지는 않을 예. 거예요. 교수님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한번.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여러분이 꼭 완역본으로 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줄거리만으로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의 어떤 사회 분위기 그리고 장발장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갈등 같은 것도 완역본으로 꼭 읽으셔서 여러분이 많이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인생책입니다. 김범준 교수 인생책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생책 2권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는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만한 책 한 2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먼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고민하다가 성공을 제 나름대로 정의한 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성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적응시킬 수 예, 있는 여유가 맞습니다.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꼽은 장르라고 하면 당연히 물리학 네.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봤으니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가보시죠. 자, 이쪽 과학 교재 항공서적들을 전공과학으로 되어 있네요. 네네. 이 근처에 있나요? 제가 딱 보이네요. 그래요? 이쪽이 물리학 쪽이 등장하는데요. 네네. 이 책입니다. 파인만의 물리학. 타임만의 물리학 강의. 말 그대로 대학 교재로 쓰는 대학 책인가 교재예요. 봐요. 대학 교재. 네. 이게 그러면 문과 출신들도 읽기에 아니요, 읽지 마세요.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추려서 책 제목이 물리 법칙의 특성이라는 파인만의 책이 있거든요. 그건 대중과학 책이에요. 우리 제작진이 발빠르게 그러네요. 제가 이 특성을 말씀드린 찾아왔습니다. 책이네요. 네네. 이게 파인만이 아주 잘생겼네요. 네, 맞아요. 네네.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일화도 많고요. 네네. 이분이
또 봉보 드럼 연주자로. 아, 그래요? 재주가 많군요. 물리학 책인데 수식이 네, 그렇게 맞아요. 많지는 않네요. 이 책은 사실 파이만이 물리학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런 면에서도 독특한데요. 가능하면 수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써 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물리학의 내용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부분. 물리학은 뭐예요, 교수님? 물리학이 한자로서의 물리를 피직스보다도 더 좋아하는데요. 네. 물리가 물의 이치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한자가 사실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세상 만물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물이라는 한자가 무생물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생물의 물도 똑같은 한자거든요. 그렇죠. 동물, 인물. 그러네요. 그래서 나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물이라는 한자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단순히 자연현상의 이치만 모든 걸 다 해당하는 게 자연을 아니군요. 넘어서 내가 아닌 모든 것. 그래서 나 스스로는 물론 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나의 몸, 심지어는 나의 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리학의 의미는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물리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나와 연결하기도 하는 건가요? 어떤 물리학을 연구하는 주체가 있고 네. 그 주체의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물리학은 주체를 뺀 모든 것. 주체는 몰라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계속 유지하고 변하는 세상에 나를 끊임없이 적응시키려면 뭔가 이렇게 튼튼한 토대가 필요할 기준점이 그쵸. 필요한 거군요. 근데 그게 물리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공을 꿈꾸는 교수님의 표현대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이 물리학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진리를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급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진행하려면 처음에 단단한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리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파인만이 어떻게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을 펼쳐가는지를 보는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논리적인 추론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범준 교수님의 추천 도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요건 어렵습니다. 읽지 마시고 물리학 전공자들 공부하시고요. 물리 법칙의 특성. 이 책으로 물리학에 다가가셔서 변하지 않는 물리 법칙을 통해 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책은 갖다 놓겠습니다. 네. 자, 이쪽 인문 베스트 쪽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예. 네. 여기에 누워 있는 책이 누워있는 책이네요. 네, 바로 이 예.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네, 사피엔스. 이게 또 다른 버전도 그러네요. 있네요. 하드커버로도 나오네요. 네, 저는 이 표지는 이걸 처음 기억하는데 봤어요. 저도요.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네, 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역사 속에서 한 흐름을 기승전결로 잡아낸 맞습니다. 책이 아닐까 예. 싶어요. 사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선 이 책을 토대로 과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고른 건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지를 물리학뿐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면서도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책을 하나 고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이 사피엔스를 골랐죠. 네. 뭐 이 책의 접근은 변방의 조그만 인종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의 구조를 만들고 그 상상의 구조를 함께 믿는 능력. 그게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다라는 아이디어잖아요. 사실 이 책에는 과학혁명 얘기도 좀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인지혁명을 먼저 얘기하고 농업혁명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와요. 과학혁명을 얘기하죠. 근데 교수님은 과학혁명이 아무래도 마음이 그 많이 부분도 정말 쓰이시는 재미있는데 이분이 과학혁명을 어떻게 이분의 글솜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딱 축약적으로 자기가 하는 생각을 전달하는 게 정말 탁월한 분인데요. 과학혁명은 무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 그게 과학혁명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 책은 대중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을 정말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책의 내용에 너무 극단적인 과장이 있어서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유발 하라리잖아요. 이름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분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이 유발할이라예요. 아, 네. 논쟁을 유발하리라. 뭔가 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네.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다운 유머 예. 감각을 발휘하셨습니다. 네. 이 책에서 그거를 얘기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 또 인상적인 표현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역사가 이게 필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앞에 수많은 다양성,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0년, 200년, 300년 이어져 온 어떤 사회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영원히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지금과 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다른 수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고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책입니다. 제 명확하지 않은 기억으로는 인지혁명을 말할 때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 뭐 허구를 믿는 믿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도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거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19세기 후반에 철학에서 비엔나에서 논리실증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당시에 활동했던 물리학자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논리실증주의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까지의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의 물리학의 대상이 보이는 것들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들이 이제 또 물리학자들에게 또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뭐 쿼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물리학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이 사피엔스에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상상하는 그런 것이 과학에도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교수님 책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 책의 제목인데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읽어본 분들은 다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인간이 진짜 허구를 믿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현대의 현상이 코인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걸. 맞아요. 컴퓨터 안에 숫자로만 데이터로만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코인 말고도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폐를 사용하잖아요. 이 종이 조각 이만한 게 5만 원이라는 그렇죠. 것도 사실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기로 했으니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인지혁명 당시에는 진짜 화폐의 존재를 믿는 것도 엄청난 거였죠. 그 내가 조개 껍데기 하나를 냈는데 그걸 갖고 쌀을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함께 믿으니까 가능한 거지. 화폐의 등장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읽는 능력이 중요했던 거는 맞죠. 혹시 교수님은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면 여러 번 읽는 스타일이세요? 보통은 사실 요즘은 읽어야 할 책들이 자꾸 늘어요. 그렇죠. 내가 독서 클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읽어야 되고 가끔 추천사 같은 걸 쓸 일도 있고요. 조금은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이 많이 늘어서 요즘은 아무리 좋은 책도 다시 읽는 시간을 내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책들은 독서 클럽에서 다시 다루기도 하고 해서 아까 우리 얘기 나눈 코스모스 같은 거는 10번 정도 그러셨어요. 사피엔스도 3번, 4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제일 황망한 게 새 책이다 하고 읽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읽은 것 같은데 하는 거를 한 100쪽쯤 지나간 다음에 발견하는 당연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서 인재혁명 얘기했는데 사실 농업혁명, 이 책에서 말하는 농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의식주 중에 시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와 주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업혁명에 이은 과학혁명이 인류를 더 많이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자께서는? 근데 이게 우열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농업혁명이 바꾼 것이 있고 과학혁명이 바꾼 것이 있는 거죠. 영역이 다르다라는 느낌.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많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노노에드크 얘기가 나오고요.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무지의 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과학혁명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100% 공감하고요. 사실 현대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게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저는 오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분야를 모른다는 걸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한 건 제가 우문을 드릴까봐, 그런 게 어리석은 없어요. 질문을 드릴까봐. 너무 좋아요. 모든 우문을 현답으로 질문을 받아주셔서. 너무 잘하시고 또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나 봐요. 아니, 잘 알고 꼭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저도 정말 즐거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성공을 꿈꾸는 변화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 이유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여정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 과거를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서 교수 말씀을 조용히 듣던 독자 한 분이 이 책을 집어 가셨습니다. 아, 예. 지금 계산대로 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 몇 퍼센트 그런 거예요? 유발 하라리 책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오래 연기에 누워 있군요. 네. 이 책도 괜찮습니다. 그 넥서스도 네, 아주 훌륭한 책이죠. 자, 교수님 인생책 소개해 주시고 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추천 도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물리학자시니까 뭐 이른바 물리학의 고전 여전히 대중에게 네, 네. 인기를 끌고 있는 물리학책 한 권 소개해 예, 주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아, 네. 화제 책이라고. 와, 되어 아직도 있고. 누워있네요. 아, 누워있는 책이네요. 아니, 제 책은 누워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저희가 어떻게든 눕혀놓고 가겠습니다. 네. 아,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부분과 전체. 오, 과학책 사이에서 마치 과학책이 아닌 것처럼 네. 돋보이는 표지 디자인이네요. 네. 이게 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판형이며 네. 이게 손에 잡는 느낌도 아. 저는 마치 문학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표지도 그렇고. 네. 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어떤 사람인가요? 이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의 분야를 네. 처음 그 수학적으로 완성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양자역학을 완성한 게 1925년이거든요. 네. 작년이 이 분의 양자역학에 관련된 업적을 기념하는 유엔이 선포한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였어요. 작년이. 탄생 100주년? 네. 아. 그 정도로 이분이 그 물리학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네, 그럼 이 책이 나온 지도 꽤 됐다는 얘기네요. 네, 이 책은 이분이 독일 분인데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쓴 일종의 자서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신의 물리학 여정을 정리하는 맞습니다. 책이다, 뭐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네. 사실 물리학자들이 숱하게 있는데 이 책도 그냥 다 서술형으로 돼 있어요. 네, 교과서는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면이 물리학에 관련된 철학적인 사고 같은 게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 있는 책이에요. 네. 지금 목차가 시대별로 정리를 네, 해놓으셨네요. 그게 자서전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현대 물리학의 여러 거장들, 뭐 아인슈타인, 보어 그런 사람들이 하이젠베르크와 이야기 나눈 내용 같은 것도 굉장히 담겨 있어서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이름을 아는 분들이라면 더 재밌게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인슈타인과의 대화도 들어있고요. 네. 이른바 석학과의 맞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물리학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네요. 네. 심지어 생물학, 물리학, 화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하시고. 종교에 대한 고민도 있을걸요? 아. 네, 자연과학과 종교. 그러네. 네. 그리고 칸트 철학과의 예, 관계도 굉장히 언급하셨어요. 철학적인 내용이 풍성한 네. 책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요. 이 과학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네. 사실 이 책을 김재영 박사님, 감수민 해설한 이분이 말씀하신 과학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감수자도 정말 좋았고요. 번역도 정말 좋아요. 과학만도 힘든데 또 철학만도 힘든데 과학 철학을 공부하시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맨 앞부분이 하이젠베르크의 고등학생 시절 얘기가 나와요. 와, 근데 당시 고등학생들이 주고받는 어떤 그 철학적 토론의 주제가 항상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주제가 돼요. 가끔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네. 어떤 어려운 과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표상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표상은 진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20세기 초 독일의 고등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아.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문제 풀고 해야 네.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했던 시대 그런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과학 철학 책이라고 하시니까 제목에서 말하는 부분과 전체가 뭐 이를테면 물리학 쪽에서는 하나의 입자 혹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네. 아니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개인 뭐 맞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네, 뭐 이런 전제가 굉장히 되나요? 여러 중의적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분명히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 책 제목을 정할 때 떠올렸던 생각인 건 분명해요. 역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전체라는 게 이 하이젠베르크의 삶이 당시에 그 2차 대전이 막 일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류사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성찰로 볼 수도 있고요. 네. 연도별로 자신의 삶을 부분적으로 다루면서 전체를 예,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책이기도 수도 있어요. 하고요. 말 그대로 나무와 숲이. 예, 그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이 디자인이 호기심을 유발해요. 이게 양자역학 얘기를 네.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이게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거든요. 아. 이게 그 하이젠베르크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요 방식이. 그리고 이게 원자 모형 같고요. 아. 그다음에 자전거가 움직일 때 델타 X가 위치의 불확실성을 표현한 것 같고 이것도 네. 원자고 이건 아마 입자 반입자 같은 충돌 같은 사건을 묘사한 거. 그러니까 물리학의 내용 갖고 만들었거든요. 단순한 디자인 또한이 아니네요. 저도 지금 처음 자세히 봤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표지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 그럼 저 같은 문과 출신들도 접근하기 네, 네. 쉬운 책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책은 20세기 전반기에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의 분야가 등장해서 완성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이 철학적인 사고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물리학의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물리학과 물리학을 포함한 우리 인류의 어떤 학문 전체 체계, 그 안에서 물리학의 어떤 위상이 있고 어떻게 관련됐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은 물리학을 만약에 공부하는 젊은 학생이라면 자기가 공부하는 물리학이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 같은 거를 보기에 정말 좋은 책이고요.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물리학과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분과 전체의 베레나 하이젠베르크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세기 독일 물리학자 책이 대한민국 서점 매대에 아직도 누워 있다는 누워 건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부러운 일이네요. 네. 교수님과의 대화가 제 개인적으로 즐거웠던 이유는 물리학 얘기를 하시면서도 인생 이야기, 철학 이야기, 관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우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리학과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리학과 인생이요?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이 굳이 물리학 많이 제공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리학이 얻을 수 있는 통찰의 한 방향 같은 거는 제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물리학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질문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심을 하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리학의 내용을 물리학 분야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과도하게 확장하면 잘못되면 사람들한테 큰 오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건 사실 그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맞습니다. 뿐인데 그 영역을 초월하는 건 그건 위험 조금 요인이 된다. 두렵죠. 이거군요. 하지만 물리학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학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리학자로서 삶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 물리학의 어떤 이론 체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죠.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물리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물리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안경을 껴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 안경을 매일 끼고 있진 않겠지만 한 번쯤은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또 맞습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책 마음에 담고 언젠가는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어르신 어떤 일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에 이제 공무원도 했고 공기관에서 많이 근무를 했어요. 어떤 책 주로 찾으세요? 주로 이런 역사 이야기 관심이 좀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걸까요? 흘러간 인류의 그 발자취니까 모르고 있던 내용들, 그 지역마다 그 문화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생활을 사람들은 살고 갔나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책으로라도 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선생님,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다 하는 책은 발견하셨나요? 아직까지는 그 최고의 책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네네. 그것이 과연 최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건 어르신이 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최고일까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 책은 어떤 자기를. 책이에요? 짱발장이랄지 레미제라블. 그런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깊어요. 사실 레미제라블이 꽤 방대한 책이잖아요. 예, 예. 그 방대한 역사 속에 또 등장인물 속에 우리가 배울 것이 충분하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예.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책만큼은 진즉 일찍 읽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젊은 메르트 슬법인가? 네. 그것도 상당히 그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예.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럴만 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이 사는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한 부문을 자기가 느껴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말이죠. 사실 사랑의 의미도 그 시절하고 지금 그러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그 달라진 의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의 진리를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세상이 짧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모든 세계를 넘어다 볼 수 있는 그거의 공간이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살지만은 책을 통해서 30시간 일할지 50시간 일할지 얼마든지 그 지평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노년기에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좋은 책들을 골라서 뭐 3개월에 한 권이랄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읽어보면은 욕심내지 큰, 말고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점엔 자주 나오시는 편이세요? 제가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아, 이번에 네. 휴가차 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오게 되면 한 번씩은 오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계세요? 전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는지.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네. 아유, 네. 귀한 일 하시네. 평소에 어떤 책 즐겨 계세요? 역사책을 주로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 때문에도 그렇고 역사책 혹은 과학서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아, 내 키가 크다. 아빠 따라 서점 오는 거 좋아요? 네. 평소에 어떤 책 좋아해요? 과학책이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과학책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 관련된 책을 아무래도 현지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한국 역사를 알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는 근현대사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의 책을 좀 봐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는 단종 관련된 영화 때문에 제가 여기 오자마자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 쪽 책을 좀 추천해 줍니다. 사실 역사 이야기도 만화로 나온 책이 있거든요. 네, 그림에 또 많이 치중이 되다 보면 실제 그 역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림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글로 돼 있는 그런 역사책을 좀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책은 그때 일찍 읽었으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됐겠다 하는 책 있을까요? 삼국지요. 어떤 면에서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삼국지를 제가 커서 어른이 돼서 여러 번 읽었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해석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유비가 좋았던 사람이면 지금 시대에서는 조조가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읽을 나이가 됐네요. 예, 그래서 어린이 삼국지도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저희 애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업을 교과서로 하기보다는 태블릿으로 많이 해요. 전자서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는데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우리 시대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종이로 된 책을 보게 되면 모르면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그런 서적 위주로 네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아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책 골라가길 네,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참 좋은 아버지를 두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학생이신가 봐요. 아, 네네,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면. 성균관대학교 2학년 소프트웨어과 전공하고 있고요. 서점엔 자주 오세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자주 왔다가 좀 나이 먹으면서 이제 온라인 서점 많이 이용하다가 요즘은 다시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서점에 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일단 책 냄새가 좋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책 냄새를 아시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책을 좀 보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단테의 신곡이라고 최근은 아닌데요. 작년 정도에 한국어판으로 두껍게 나온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어려운 책인데 그 책에 다른 문학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좀 천천히라도 좀 읽어보고자 하면서 아직도 좀 읽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 외에도 관심을 폭넓게 가지시는 분인가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 저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쨌든 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게 그냥 요즘 AI나 뭐 이렇게 정보 검색을 통해서 그냥 주입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템포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책이 아직도 충분히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주나 책을 이럴 때 읽는다 그런 시점이 있으세요? 약간 좀 제 마음 정리가 좀 필요할 때 읽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소설 같은 걸 읽을 때는 아예 그냥 그 안에 또 빠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 지금 삶이 좀 답답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 속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학생이 해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또 많은 구독자들이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은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그냥 회사원이고요. 어떤 책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지도로 보여야 보인다. 2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책을 좀 보러 왔는데 보러 온 김에 그냥 잠깐 다니다가 보고 있었어요. 지도로 봐야 보인다? 네, 어떤 책이에요? 지리 책인데요. 각각 지역에서 지리적인 특성이 경제나 정치, 사회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내용이었고요. 1권도 상당히 괜찮은 책이었었는데 2권은 호르무즈의 봉쇄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상 쪽 요충지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가서 한번 살짝 보러 왔어요. 폭넓은 관심을 갖고 네, 계시군요. 네. 네. 책을 주로 사서 읽으세요? 아니면 빌려서 읽으세요? 주로 사서 읽습니다. 책이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답답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좁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도 모자라고 하니까 책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게 큰 것 같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은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네. 이 책을 조금 일찍 읽어야겠다 싶은 책이 있으세요? 저는 요새 과학책을 좀 많이 읽는데요. 저기 뭐 코스모스 이런 책들은 정말 좀 일찍 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칼 세이곤의 코스모스. 네, 예. 저도 이제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한 번쯤 다시 한번 읽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평소 좁게 생각했던 거를 내용을 보면 웅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예,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칼 세이곤의 코스모스를 여러 번 읽으시는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네, 저희는 책과 삶이라는 유튜브에서 나왔고요.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공연기획자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책 있으시죠? 저 최근에는 홍기령 선생님의 아무래도 시대부 그 시리즈들이 좀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 개인이 호명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또 핵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점 AI도 그렇고 또 여러모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지는 지금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현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비해서도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게 좋을까요? 그 고민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동료들이랑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속도를 맞출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면 이 시기에 내가 이 책을 읽었으면 내 삶이 조금 달라졌을 텐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좀 일찍 읽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고명아 작가님도 책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저는 읽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클래식들의 도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리스 여행할 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속에 나오는 공간 장면들이 제 주변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르바 같은 또 나라는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옆을 지나다니니까 마음에 쏙쏙 들어왔고요. 섬으로 가는 페리 안에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남다른 책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로 돌아가지 않으시더라도 얼른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인생
대책이라고 정할 만한 게 있으세요? 숨결이 바람될 때 그 책의 저자분이 스탠퍼드에서 사실 신경과 가장 이제 교수로 임용되는 그 직전에 사실은 생을 마무리하시게 된, 그리고 그 아내분께서 아이와 함께 이제 그 기록을 마지막을 마무리하시고 이어나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전환점이어서 그 책이 저한테 인생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간다. 이 명제에 동의하세요? 그게 만약에 동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인생을 붙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책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서점에 오셨어요? 저는 여기 자주 와요. 그러세요? 네. 네. 그건 많이 베푼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 아나운서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책 좋아하세요? 저는 역사 소설이나 이런 판타지 소설 되게 좋아해요. 지금 손에 잡은 책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저걸 찾으러 왔어요. 테메레르라고 제가 장편을 읽고 있는데 테메레르 네, 어떤 내용이에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거기에서 용이 같이 군인이 되는 거죠.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판타지를 그쵸. 가미한 소설이네요. 근데 좀 복잡해요. 용도 자기네 주권을 조금 회복하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용의 담고- 사회에서 그렇죠. 사람한테 속해 있지만 네. 용도 자기 주도권을 갖고 이거를 이제 하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판타지 소설이 왜 좋으세요? 처음에는 왜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해리포터부터 시작해갖고 정권을 다 읽었는데 읽다 보면 점차, 그 점차. 점차 생각도 좀 얻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있고 확장도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판타지 장편 소설의 세계에 그쵸. 빠져드신 거고. 책 꽤 많이 읽으시나 봐요? 너무 좋아하죠. 네.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으시는지. 저는 좀 많이 읽어요. 왜냐면 갱년기도 이겨야 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책을 보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네. 갱년기를 벗어나는 극복하는 지혜를 책에서 그쵸. 찾는다. 그리고 그쵸.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수 네.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책만큼은 진즉 읽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조금 일찍 읽지 못해서 아쉬운 책들이 있으세요? 한 40대 초반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는데 이제 50의 중반을 넘어서면요. 지금 하면 되고 뭐 그때 내가 여의치 않았으니까 안 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책을 보면서 나의 만족감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지금 이 그쵸. 순간의 만족이 어. 책에서 나온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쵸. 네. 책은요, 처음 50이 넘어가면서 판타지를 읽는 게 머릿속 복잡한 거를 읽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 그전에는 왜 우리 황선원 씨도 있고 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책들은 이제 그 나이대 맞춰서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고맙습니다. 골라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 책 고르러 오셨나봐요. 아들이 같이 있다가 카메라 오니까 엄마 곁을 떠나는데 평소에 아이와 함께 서점에 자주 오세요? 네, 교보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머님도 책 많이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권 겨우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바로. 얇- 아이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역사 전공 그러세요? 이인정 같은 거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사 이 만화책으로 후한국사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아이도 네네. 책 읽고 나서 아이와 책에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세요? 간단하게 여기서 너가 느낀 게 뭐였는지 배웠으면 하는 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거예요? 4학년이니까 사춘기가 이제 올 듯 말 듯 네. 하고 있어서 그 감정 조절 이제 그거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게 오늘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네네. 어디 갔느냐 잘 찾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 산책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서점에 아이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세상이 확산되도록 저희 책과 삶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람 산책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